안녕하세요. 행정사 2차 대비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와 출제 예상 문제 몇 가지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제공 목적의 이용 제공에 대해서 단문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 대상을 먼저 적어야겠죠. 대상, 그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고요. 동의시, 개인정보 동의시 통지사항 등이 있죠. 그 통지사항 5가지죠. 첫 번째가 수집 이용에 대한 목적, 그죠? 두 번째가 항목, 개인정보 항목. 세 번째가 보유 및 이용 기간. 통지사항 네 번째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다섯 번째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입니다. 국외 제공에 있어서 국외가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동의시 통지사항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적어줘야 되는 게 또 어떤 쟁점이 있죠? 개인정보 주체의 이 말을 써줘야 돼. 국외 제공보다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죠?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이걸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 외의 용도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 아니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 원칙은 안 되죠, 그죠?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의 이용, 제공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이 돼요. 안 돼요. 예외가 있죠. 예외를 외워야 되는 거죠. 예외라는 것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 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았다. 그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네 번째가 소관 업무를 위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 다음에 조약 국제협정의 이행인 경우, 그 다음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할 경우,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을 집행할 경우 등등에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는 이 2가지에만 한정이 됩니다.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이 4번부터 8번까지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거항에도 마찬가지로 그 통지사항이 있죠. 통지사항이 마찬가지로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그 다음에 보유 및 이용 기간, 그 다음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한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등이 통지돼야 됩니다. 다시 수집, 이용 목적, 두 번째가 개인정보의 항목, 세 번째가 보유 및 이용 기간, 네 번째가 뭐라 했죠? 불이익 내용이죠. 거부에 따른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다섯 번째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등입니다. 이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을 확보된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목적 외에 이용 제공하는 제3자에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목적 외에 이용, 그렇죠? 제공하는 제3자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그죠? 필요적으로 그죠? 개인정보 이 경우 요청을 받는 자는 그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필요적 조치입니다. 필요적 이행사, 필요적 조치에 해당한다. 요거는 단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작년 문제예요. 작년 2019년 문제. 쇼터디가 좋은 게 이제 이렇게 문제를 섞어서 풀 수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쇼터디의 장점은. 그래서 어쨌든 A 시장은 을 재난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조치법상 사전 통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전자공청회 실시 요건,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라. 문제 보면은 갑은 이슬람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을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했죠. 이에 A 시장은 을 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비영리 법원을 고려해서 해당 지역의 특정 종교 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그죠? 그 다음에 선교 사업으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을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했을 경우, 문제 1번 같은 경우 문제의 제기죠. 이게 지금 문제 제기, 을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한 그 사전통지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겠죠.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해야 되고, 그게 사전통지 적용 범위가 문제된다는 거고, 즉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처분의 다음 쟁점은 처분의 사전통지 적어주면 돼요. 처분의 사전통지. 그래서 먼저 학설 대립이 나오죠. 학설. 첫 번째, 처분의 사전통지. 부정설. 이게 지금 부정설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설이 있고 긍정설이 있고 판례 입장이 있죠. 판례 입장은 거부처분인 경우가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설 입장인데 부정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처분의 사전 통지 자체가 그죠? 법문상 의무 부과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죠. 처분의 사전 통지는. 따라서 수익적 행위나 수익적 행위의 거부인 경우는 적용이 없고, 또 신청의 결과에 따라 아직 당사자의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례 입장이 똑같습니다.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거부 처분이라는 것은 그 신청 과정에서 행정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사전 통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사전 통지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고요. 긍정설은 마찬가지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이게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신청에 따라 그 긍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설은 보고 있고요. 판례는 부정설 입장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봤을 때 그죠? 검토. 판례가 소주제 2번으로 하고 검토. 부정설을 타당하죠, 그죠? 그냥 판례 입장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거부 처분 자체는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1번 이렇게 정리되고 문제 2번은 공청회 나왔습니다. 전자공청회 요건 절차. 공청회가 나왔는데 중요하죠. 의 적어주고 공청회라 뭡니까? 그죠?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절차 및 방법을 적어줘야겠죠.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합하여서만 그죠?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즉 전자공청회죠.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청회와 별도로 전자공청회만 따로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전자공청회 실시하게 되면은 역시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죠? 의견 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아마 요즘의 트렌드가 뭐 줌 같은 거겠죠? 줌 같은 경우가 아마 이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 가능하고요.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 참여 가능합니다. 자 번째, 공청회 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2주 전, 14일 전까지 제목, 그 다음에 일시 및 장소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런 말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이 필요하죠. 제시된 그러니까 전자공청회 등에서 사실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가 중요하니까 정리가 한번 필요하겠죠. 개인정보법상 A가 2만 명 이상 회원정보를 수집하여 회원정보 파일을 관리하던 중에 파일이 해킹당하여
회원 정보 일체가 유출되었다. 이거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요. 개인정보법상 그 정보 처리자죠. A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일단 의 가야겠죠. 의 가야 되고 주행점이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경우 통지가 일어나는 거죠. 통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의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자, 사안에서, 그죠? 사안에서 해킹을 통한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상 A.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전적으로 취해야 할 주의 의무인 기본 원칙과 사후적 조치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겠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뭡니까?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 등을 통지해야 된다. 알려야 한다. 뭡니까? 첫째,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이겠죠. 두 번째, 유출 시점. 그다음에 경위. 당연히 개인정보가 뭐가 유출됐냐? 유출 시점이 언제냐? 언제, when, 그죠? 경위, why 이런 것들. 세 번째, 유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최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따위, 그죠?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대응, how to react이죠, reaction.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요. 네 번째, 대응 조치에 대한 그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연락처 및 피해를 발생할 경우 관련 담당 부서와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정한 규모 약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자, 다음 질서 위반의 대장중 간의 영장 사술하시오. 관어사업 제한 이거 나올 수 있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어사업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 대상. 사업의 정지나 허가 등의 취소 요구. 과태료 징수 시 관어사업이 제한이 되고 고액 상습 체납자 이거는 요건이 있어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30일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어떤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감치할 수 있다. 그죠? 감치. 근데 요건이 뭡니까?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에 체납 금액이 합산액이 1천만 원 이상, 그죠? 3회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체납 금액의 합산액이 1천만 원 이상 중에 대통령으로 정한 횟수와 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그리고 과태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네, 이런 경우에 행정청은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즉시 항고 가능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동차 관련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판 영치에 관한 문제고요. 이거는 행정청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관한 질서 위반 행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판 영치할 수 있다. 요만큼을 그냥 외우겠네요. 그죠? 요만큼 외워도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관리 등에 대한 질서 위반 행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수 있다. 만약에 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 납부했어. 그럼 당연히 즉시 영치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내줘야겠죠. 그리고 좀 관련된 게 봐야 되는 것이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된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시해지할 수 있다. 일시해지할 수 있다. 다시, 행정청은 이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해지할 수 있다. 일시해지. 네. 다만 그 밖에 다른 과태료를 또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가량이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요 정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관어사업의 제한, 고액 상습자,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나올 수 있겠죠? 행정규제법상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행정규제 의의부터 적어야겠죠. 의의 행정규제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 에 규정되는 사항이다.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에 대해서 적어야겠죠. 규제 영향 분석 및 자체 심사. 이거는 법조문 행정규제법 제7조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7조 1항. 법조문 그대로 따오겠습니다. 그대로 따오면은 다음과 같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 신설 또는 규제 강화의 필요성, 기존 규제의 중복력,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제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공표해야 되죠. 공표. 이거는 법 제7조 2항입니다. 그대로 법정을 따오면은 다음과 같죠. 중앙행정기관은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 영향 분석서를 보완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 처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자체 심사. 마찬가지로 법정 제7조 3항에 있습니다. 자체 심사를 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영향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다시 신고 절차,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력. 그래서 의의와 신고 종류, 요건, 보완 요구, 반려, 수리 효과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핵심은 신고의 종류가 있겠죠. 이게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등등이 있다. 이 요건을 잘 적시해줘야 되고 신고의 요건 혹은 신고의 절차 등이죠. 뭐 신고서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또 필요한 구비서류가 구비되어야 하고 뭐 법령 등에서 규정된 형식상 요건을 적합해야 한다. 또 신고의 보완, 요구 및 반려 등등 이루어져야겠죠. 어쩔 때 행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 제출된 경우 뭐 보완 요구해야겠죠. 그다음에 5번 신고의 수리, 수리 의무, 신고 필증 이런 것들, 신고 효과,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도달한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됐다. 도달주의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되 신고의 의의를 딱 봤을 때 신고의 의의부터 깔끔하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신고란 뭡니까? 사인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행정청에 의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신고다. 그래서 신고의 종류는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의 신고. 이거는 뭐냐?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하죠.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의 신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혼신고가 있어요. 이혼신고, 출생신고. 수리 요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 바로 도달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예요. 반면에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이제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고,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신고죠. 이혼과 달라요. 이혼은 수리를 요하지 않고 이혼 신고. 행정청에 대해서 그냥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도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되는데, 혼인신고는 우리가 그죠? 행정청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죠. 신고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혼인신고는. 그래서 혼인만 했다고 신고를 안 하면은 법률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 요건. 간단하게 발생해야겠죠? 기재상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신고서의 기재상에 하자가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구비되어야 되고, 기타 법령 등에서 규정한 형식상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신고의 보완 요구 및 반려.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런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겠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만약에 신고인이 상당한 기간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어.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를 하고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반송이죠, 반송. 반려한다. 다섯 번째, 신고의 수리. 이제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는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행정 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신고가 있다면 행정청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신고 필증을 교부한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의 효과. 뭡니까? 일정한 사항을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를 끝나는 신고. 즉 자체 완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상기의 요건을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한 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하면 되겠죠? 신고의 절차 효과 중요합니다. 이거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까? 다음 자, 갑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옥상 일부분이 관계번호에서 용적률 초과가 되었는데 용적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따라 철거 명령을 받아야했다. 관할 행정청이 위 철거 명령을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 마찬가지 문제제기죠. 문제제기 보면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음에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철거 명령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의 사유가 문제가 되겠죠. 철거 명령 처분, 즉 침해적 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당사자에 대한 권익 제한이나 의무 부과 처분. 의무를 부과한 처분이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침해적 처분이 되려면은 권익이 제한되고 의무 부과할 처분이 돼요. 여기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가령 조세 부과 처분이라든가 시정 명령 등과 같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말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것은 가령 그 수익적 행정행위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부 처분의 경우가 문제되죠. 거부 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이 된다 그랬죠. 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직접적인 그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부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많이 다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죠? 세 번째, 침해적 그 처분의 절차. 절차는 뭐가 있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진술,
혹은 진술, 기회의 부여, 이유 제시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분의 사전 통지. 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는 면제사항. 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뜻,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지는 면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법 21조에는 긴급히 처분을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요거를 외워야겠죠? 처분의 사전 통지, 의무 및 면제사항. 뭐냐? 사전 통지 의무, 처분이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 방법 등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 먼저 사전 통지부터 작성해야겠죠.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죠. 의견 제출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주어 통지하여야 한다. 그죠? 의견 제출의 경우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청문의 경우, 청문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 청문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 통지해야 되고, 공청회의 경우 개최 14일 전까지 인터넷 등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대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 의견 청취 절차라는 것은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에 대한 요건 다 다릅니다. 청문의 요건이 뭡니까? 청문의 요건. 자, 청문.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인허가 등의 취소라든가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등등 의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걸 또 외워야겠죠? 다시 의견 청취 절차, 대표적으로 시시 요건, 우선 청문의 요건 세 가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규정하고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 그죠?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다음에 신분 자격의 박탈, 그 다음에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러한 처분 시 의견 제출 기간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외 공청회 같은 경우는 법령 등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의견 제출 같은 경우가 이제 권익을 부과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청문 공청회 외에 당사자 등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쭉 볼게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이걸 적어줘야겠죠. 처분의 이유 제시.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처분의 이유 제시라는 것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단순 반복적인 처분의 경우,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등. 이유 제시 하자의 치유, 그 다음에 이유 제시,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이 하자와 치유.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 효과, 소급적으로 그 효과는
절차 위반 취소 판결 절차상 효과 현행 행정 소송법이 절차 위법 이유로 취소 판결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상 절차상 즉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의 하자를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로 본다. 그래서 결론 사례에서 철거 명령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침해적 처분에 처분 시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 진술,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처분은 위법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철거 명령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것, 즉 사전 통지라든가 의견 진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유 제시 등의 기회를 주지 않는 절차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성의 정도, 그죠? 뭐 중대 명백살이겠죠?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 취소 사유에 해당하겠죠. 좀 길게 적어주는데 일단 아는 걸 다 써야 된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한 번 정도 정리해야겠죠. 한두 번 정리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오늘은 좀 근데 다음 행정 절차로는 다시 한번 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쇼터리의 이 장점, 이거 쇼터리닷컴의 장점이 지금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법원 행시라든가 변시라든가 이런 기출 문제 등등이 이제 출제 유사직역 기출 문제를 좀 섞었어요. 무작위로 섞었고 이게 지금 반복 학습의 어떻게 보면 효과 등을 좀 높인 플랫폼이거든요. 지금은 어떤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어떤 사례라든가 뭐 단문을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역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실전 연습을 좀 극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쇼토디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문제, 기출 문제, 유사한 문제, 또 약간의 변형 문제 등등을 섞어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저도 일단 지금 이 행정사 2차를 좀 대비하고 있는데요. 뭐 나름대로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준비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끝까지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